백제와 외국을 운명 공동체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 무엇인가가 느껴지시죠? 제명이라는 여인의 시각에 심상치 않은 역사에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게 느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로 내려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그러면 잠깐 앞을 돌려볼게요. 여기서 세 번째 구절입니다. 세추 저심기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자가 빠져 있습니다. 세추 저심기 이 세 번째 구절을 풀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세추 저심기가 나오죠. 그러면 먼저 이 세추 저심기 중에서 앞에 나오는 두 글자 세추라는 두 글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는 우리가 보통 요즘 우리 한자들 실력들이 워낙에 짧아가지고요. 그냥 인간세 그렇게만 봅니다. 여기서 세는 대대로 사귐이 있다 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추는 그냥 추적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구하다라는 추로 풀어야 합니다. 구하다 추. 그러니까 세 추를 연속해서 뜻을 이어간다면 대대로 사귀어 온 백제를 구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추, 세는 뭐라고 그랬죠? 대대로 사귀다. 추는 구하다. 그러니까 대대로 사귀어온 사람 또는 나라를 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명천왕이 왜 여기에 왔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후쿠오카에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추는 대대로 사귀어온 백제를 구한다. 그렇게 보아야만이 맥이 통합니다. 여기서 사귀다라는 것은 일반적 의미의 뭐 남녀간에 사귄다든지 친구간에 사귄다는 게 아니라 혈연의 우위를 나누어 왔다 이런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혈연의 우위를 가져온 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일가 친척 그래서 대대로 서로가 우위를 나누어 왔다 일가 친척끼리 그런 의미로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명천왕이라는 여인이 백제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그 제명천왕의 마음이 물씬 풍겨나는 구절입니다. 세추라는 것은 혈연관계를 가진 이웃을 대대로 우리는 사귀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 백제를 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 세추 저심기에서 뒤에 세 글자 저심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밑저 밑이라는 건 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힘은 깊다. 기는 재간 부리다 할 때 기해할 때 기입니다. 저심 이 두 글자의 뜻을 연결하면은 밑을 깊게 하다, 즉 뿌리를 깊게 하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저심기 이 세 글자는 뜻과 발음의 법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어가는 한자의 뜻으로 풀고 뒤에 나오는 초사나 어미는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다. 뜻발의 법칙이 바로 향가의 표기법인데 이 향가의 표기법이 여기에서 구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심기에서 앞 두 글자 저심은 어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뜻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뿌리, 기초, 심은 깊다. 그러니까 뿌리를 기초를 깊게 하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런데 뒤에 기는 뭔가 재간기입니다. 이 기자는 발음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심기는 뜻과 발음 밑을 깊게 하기를 이렇게 기자가 반자의 발음으로 표기되고 발음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심기를 뜻발의 법칙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앞 두 글자는 뿌리를 깊게 하다입니다. 뿌리를 깊게 하다. 플러스 뒤에 나오는 것은 한자를 발음을 읽으니까 뿌리를 깊게 해주기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에 따르면은 뿌리를 깊게 해주게
뿌리를 깊게 해주게, 이렇게 발음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게도 좋고 이렇게도 좋고, 뿌리를 깊게 해주기를 또는 뿌리를 깊게 해주게, 뭐 이렇게 당부하는 우리 당부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렇게 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뿌리를 깊게 해주게, 고대 충청도가 아니었을까요? 야도, 파견, 세추, 저심기, 이 9글자는 백제와 섬나라 왜국이 큰 일을 당하였으니 대대로 사기온 백제를 구하여 나라의 기초를 깊게 하여 주게, 이렇게 풀립니다. 백제와 섬나라 왜국이 큰 일을 당하고 있으니 대대로 사기어온, 혈연으로서 대대로 사기어온 백제를 구하여 외국에, 우리나라의 기초를 깊게 해주게, 이렇게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것이 마지막 구절이 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앞에서 풀었으니까요, 이 구절에서는 딱 한 글자만 여기서 더 짚어드리고 오겠습니다. 뒤에서 네 번째 글자, 빨간 글자입니다. 구슬주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슬주를 진주로 비교했는데요, 여기서 이 구절을, 구슬은 금구슬, 옥구슬, 진주, 이런 보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슬은 제명천왕을 은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것을 왜 꼭 그 진짜 구슬일 수도 있지 않냐, 왜 제명천왕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제명천왕을 말하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명천왕이라는 이름은 죽은 뒤에 붙여준 이름, 즉 시호입니다. 우리 세종대왕 할 때 그 세종 이런 것들이 시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명도 시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명천왕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황녀, 보물보자, 보황녀라고 했습니다. 보배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니까 어떻게 되죠? 보배는 구슬주, 진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는 보황녀의 원래 이름을 주라고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할 사항 하나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 하나가 나옵니다. 한자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진주, 구슬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제명천왕의 원 이름 보황녀 할 때 이거 보배 보자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다듬어서 쓰고 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향가는 한자를 대충 얽어놓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2번가를 향가 제적법으로 풀어본 결과를 보시죠. 나는 바라지. 백제와 섬나라 왜국이 큰 일을 당하였으니 핏줄을 같이하여 대대로 사기니 있는 백제를 구하여 나라의 기초를 깊게 하여 주게. 바닷가에 주둔하고 있는 장수들은 포구에서 구슬이 깨어질지라도 구원군 파견 계획을 주워 담지 말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빨간 글씨를 보아주시오. 지, 개, 예, 지 모두가 우리 고대 한국어 발음, 다시 말해서 뜻발의 법칙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고대 한국어로 불리해지고 있었다라는 노래가 됩니다. 제명천왕은 이 작품을 비록 한자를 이용하였지만 고대 한국어로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뭐 어떻게 한자로 발음으로 읽는 게 아니고 꼭 이대로 나는 바라지. 백제와 섬나라 왜국이 큰일을 당하였으니 핏줄을 같이하여 대대로 사김이 있는 백제를 구하여 나라의 기초를 깊게 하여 주게. 바닷가의 장수들은 이 포구에서 비록 구슬이 깨어질지라도 구원군 파병 계획을 주워 담지 말게.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뜻이 됩니다. 드디어
제명천왕이 백제 구원군을 파병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백제와 왜국 이 두 나라 왕실은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대대로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사귀어 왔기 때문에 구원군 파병을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핏줄을 같이하여 대대로 사귀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드디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제 왕의 후손 그 누군가가 외국에서 천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대대로 백제 왕실과 일본 왕실은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 국가들이었고 친척간이었고 서로가 대대로 도우면서 사귀어 온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사귐이 있는 백제를 구하여 나라의 기초를 깊게 해주게. 이 구절에서 백제와 일본 황실의 혈연관계가 확 드러납니다. 백제 왕실과 외국의 황실이 백제 왕실과 외국의 황실이 누군가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튼 있지만은 그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끼리 우리 후손들끼리는 대대로 사귀자 이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일본 황실의 뿌리가 백제 왕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신라와 당나라 공격에 의해서 백제 왕실이 망해버리면은 외국 황실은 자신들의 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뿌리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명천왕은 백제 왕실이 망하는 것을 빤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백제 왕실이 지켜져야 일본 왕실의 뿌리가 보존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명천왕이 말했던 일본 외국의 황실에 어디선가 백제 왕에서 왔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황실이 시작이 되는 천왕, 그 천왕은 어느 천왕일까요? 백제와 관계를 가진 어떤 사람이, 백제 왕실과 관계를 가진 어떤 사람이 이 외국의 천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 천왕은 어느 천왕일 것인가? 마녀집에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답입니다. 마녀집을 연구하다 보면은 마녀집이라는 것은 누군가 어느 천왕의 혈통이 있었는데 그 혈통이 만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비는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마녀집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본 황실의 백제 정체성을 가진 나는 백제인이야 이렇게 딱 그걸 내세운 천왕이 누구였는가? 마녀집의 그 시작점이 되는 천왕이 바로 누구인지를 마녀집을 연구하다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